자, 이번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고민과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송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을 했습니다.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소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 오늘까지였습니다. 오늘까지 옮겨야 됐었는데 옮겼고 지방선거 승리 위해서 직책과 직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 이제 당과 당원 지지자들께서 판단할 시간이다. 당내 여론 사실은 찬반 여론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김재수 위원장님께 먼저 드려보면 이 부분을 이제 차출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죽을 사자 써서 사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보이세요? 예. 글쎄요, 저는 뭐 송영길 대표의 결단을 존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라고 하면 어쨌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본인이 운동권, 이제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의 용태론을 주장하셨던 분이었고 본인이 또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치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한 양상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좀 있다는 것으로 바로 대표의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띄었을 만큼. 근데 그런 분이 바로 서울시장으로 불과 대통령 선거 끝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계신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연고라든지 아니면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으면 그래도 좀 납득이 될 텐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원래 서울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에게 그전까지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렇고 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그리고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의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서울 민심이 왜 돌아섰느냐.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거든요. 그 부동산 이 정책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을 나서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송영길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을 나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희생일 수 있지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경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서울이 현역이 오세훈 시장이 있죠. 민주당한테는 불리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졌습니다. 이것 또한 민주당한테 불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선을 흥행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중진 의원이 또 나서는 부분. 그런데 송영길 대표께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지역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이거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인을 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입을 해서 우리가 경선을 흥행을 좀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송영길 대표가 주소를 그러니까 지선은 총선은 달리 지선은 주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우선 지선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선 흥행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선 흥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요. 그러면 남은 것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은 그 경선이 100% 여론조사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 당원이고요. 50%가 이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렇게 당내 국회의원들, 당내 사람들만 경쟁했을 경우에는 이 50대 50 비율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인을 우리가 유입해서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 시스템을 조금 손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그 여론조사 100%로 한다든지 선거인단 100%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이거는 좀 부드럽게 이거는 좀 고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최고위원들, 비대위원들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경기도지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경기도만 아니고요. 서울도. 우리는 이제 이번에 지선에서 경선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지역마다 따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전략공천을 송영길 대표로 한다. 이건 저 같아도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거 안 받을 겁니다. 네. 지금은 경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전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판을 한다 하면은 아니 그분을 뽑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당원 중에서도 송영길 대표의 어떻게 보면 희생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당 바깥에서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박지원이라는, 그러니까 정치 입문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분을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왜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에 우리 이경 대변인 같은 참신하고 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 공천 못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잠시만요, 사실 김재수 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저희가 그 얘기 반론을 받기 전에 김재섭 위원장께는 제가 또 드릴 질문이 네. 따로 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서 검토된 뭐 경선을 치를 것인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는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새 인물이 뜹니다. 송영길, 그리고 송영길 대표 나오면 이제 박주민 의원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나올 테고, 김진애, 이 세 명의 인물이 거론되는데 이 셋 중에 누가 까다로운지, 누가 좀 더 수월한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지금 오세훈 시장 외에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워낙 또 현역으로서 입지가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자가 뭐 딱히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민주당 내의 인사들이라고 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쉬운 카드들이죠.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오히려 그 임대차 3법에서 정해놓은 전월세 상한율을 훨씬 상회하는 임대료를 인상시켜가지고 비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글쎄요, 김진애 의원 뭐 의정활동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연결해드리자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강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당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 신인들 공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야말로 한번 정말 신인들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장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라면 차라리 젊고 유능하고 그런 분들이 좀 나서서 경쟁을 해보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경 대변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인 공천 좋지요. 그런데 왜 공천을 합니까? 전략 공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뭐 청년이라고 전략 공천 주고 여성이라고 해서 전략 공천 주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경 부의장님, 네. 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민주당의 요즘 분위기, 서울시장 좀 힘들지 않느냐 얘기가 있다가 요즘 용산 이전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해볼 수도 있지 않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분위기는 들었죠. 분위기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들었습니다.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만 들은 건 아니고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심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지금 현재 경기도가 우리가 민주당에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또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이렇게 저희가 세 분만 이름을 거론했을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경선을 만약에 한다, 토론을 한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률,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 시청률은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행은 좀 따다 나온 것이다. 오히려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본선에서는 강할지언정 지금 현재 후보님 경기도 후보로 거론되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흥행은 오히려 서울이 더 낫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것이 지더라도 이기면 더 좋겠죠. 혹시라도 지더라도 흥행몰이를 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아까 임대차 3법도 얘기했는데요. 임대차 3법이요. 현장에서요.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호평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폐지 불가능합니다. 국회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이거 통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짧게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만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집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이야 사실 그 법에 대해서 호평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집을 못 구한 분들도 분명히 그 임대차 3법의 피해자라는 점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이경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합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